요즘 뭐 어딜 가나 인공지능 이야기죠. 정말 뜨거운데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빅테크 기업들,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런 데 말고도요. 굉장히 흥미로운 경쟁 구도가 있습니다. 바로 차세대 AI 기술, 특히 에이전틱 AI, 이걸 둘러싼 두 기업, 데이터브릭스와 팔란티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데이터 플랫폼 분야의 뭐랄까 전통 강자죠, 팔란티르. 그리고 정말 무섭게 성장하면서 도전장을 내민 데이터브릭스. 이 두 기업의 경쟁 구도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특히 이게 단순 데이터 분석을 넘어서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AI, 그러니까 에이전틱 AI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회사 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왜 비슷해 보이는데 전략은 다르고 특히 연간 매출 규모는 뭐 비슷비슷한데 기업 가치 평가는 또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속사정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경쟁이 앞으로 AI 기술, 특히 그 말씀하신 에이전틱 AI라는 게 도대체 뭐고 어떻게 발전할 건지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던져주거든요. 여러분께서 AI의 다음 단계를 이해하시는데 꼭 필요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경쟁이 왜 시작됐는지 그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데이터브릭스 같은 회사가 왜 필요해진 걸까요? 사실 뭐 많은 대기업들 보면 쓰는 소프트웨어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마케팅 따로, 영업 따로, 회계, 인사관리 다 다른 솔루션 쓰죠. 뭐 영업은 세일즈포스, 회계는 인투잇, 인사는 워크데이 이런 식으로요. 이게 언뜻 보면 전문화된 것 같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다고요. 하나로 모아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거나 뭐 의미 있는 분석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마케팅 활동 결과가 실제 영업 실적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니면 뭐 특정 인재를 뽑았는데 그게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시스템별로 데이터가 섬처럼 고립되어 있어서 연결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렇게 조각난 데이터들을 하나로 합쳐서 뭔가 좀 쓸모있는 지능으로 만들려는 시도, 그게 바로 데이터브릭스의 시작점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데이터브릭스의 핵심 기술, 그 레이크하우스라는 플랫폼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양한 곳에서 들어오는 데이터, 심지어는 뭐 형식이 딱 정해지지 않은 그런 원시 데이터까지 전부 한 곳으로 모아서 일관된 체계로 관리하는 거죠. 비유하자면 막 어질러진 창고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물건마다 딱지 붙여서 목록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딱 정리가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기업이 비로소 그 안에 숨겨진 어떤 패턴을 찾고 뭐 예측 모델을 만들고,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실행 가능한 통찰력,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냥 쌓여있는 데이터가 실제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지능으로 탈바꿈하는 거죠. 아,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저장소가 아니라 그걸 분석해서 활용 가능한 지능으로 만드는 공장 같은 느낌이네요. 실제로 보니까 이미 1만 5천 개 넘는 기업, 특히 포춘 500대 기업 중 60% 이상이 데이터브릭스를 쓴다고 하니 뭐 그 효용성은 이미 검증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냥 유망주가 아니라 이미 주전 선수로 뛰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시장의 필요를 정확히 파고든 거죠. 시장에 데이터브릭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전부터 아주 강력한 플레이어가 있었죠. 바로 팔란티르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특히 뭐 AI 플랫폼 분야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인데요. 맞습니다. 팔란티르는 데이터브릭스보다 훨씬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활동해 왔어요. 명성도 높고요. 특히 이제 정부기관이나 정보기관, 그리고 아주 큰 규모의 민간 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입지를 구축했죠.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정부나 국방 쪽을 위한 분석 플랫폼 고담, 이에 있고요. 또 기업들이 데이터를 통합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쓰는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고담은 뭐랄까 복잡한 정보 속에서 어떤 위협을 찾아내거나 작전을 지원하는 데 특화되어 있고요. 파운드리는 제조나 금융 같은 기업 운영 전반의 데이터를 연결해서 최적화를 돕는 데 초점에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 특히 정부 계약이라는 확실한 어떤 캐시카우가 있다는 점이 팔란티르의 아주 큰 강점이겠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팔란티르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가 바로 그 안정적인 수익 구조예요. 특히 정부기관과의 장기 계약은 뭐랄까 상당히 예측 가능하고 꾸준한 매출을 보장해 주거든요. 이런 안정성이 변동성이 큰 기술주 시장에서는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기업 가치에 프리미엄이 붙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질문이 생기는데요. 팔란티르가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 모델에다가 오랜 고객 관계까지 가지고 있다면 데이터브릭스는 도대체 뭘로 이 경쟁에 맞서는 걸까요? 단순히 레이크하우스라는 기술적 우위,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바로 에이전틱 AI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현재 우리가 많이 쓰는 챗 G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반응형이에요. 사용자가 질문을 하거나 명령을 내리면 그에 맞춰서 답변을 만들거나 작업을 수행하죠. 하지만 여전히 사용자의 지시가 있어야만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인 도구에 가깝습니다. 아, 시키는 일은 잘하지만 스스로 뭘 하지는 못한다. 근데 에이전틱 AI는 그게 다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 차원 더 나아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이전틱 AI는 단순히 지시에 반응하는 걸 넘어서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정보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 그 계획을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능력까지 갖춘 AI를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기면 알아서 처리해주는 자율적인 대리인이나 비서처럼 작동하는 거죠. 오,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이죠? 네, 가령 어떤 이커머스 기업의 재고 관리 AI 에이전트가 있다고 해보죠. 이 에이전트는 단순히 재고 부족, 알림만 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판매 데이터, 시즌별 트렌드, 경쟁사 움직임, 심지어 날씨 예보까지 싹 분석해서 앞으로 수요가 어떨지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측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발주량을 계산하고 여러 공급업체 가격이랑 배송 조건을 비교해서 제일 유리한 곳에 자동으로 주문까지 넣어요. 물건이 오는 과정까지 추적하다가 문제 생기면 대안 찾아서 실행하고요. 이 모든 걸 사람 손 거의 안 거치고 스스로 처리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는 금융 분야에서 AI 에이전트가 시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조정하거나 이상 거래 징후를 딱 감지해서 즉시 조치를 취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죠. 와,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단순 업무 자동화를 넘어서서 복잡한 의사결정하고 실행까지 AI가 해버린다는 거니까요. 바로 그 잠재력 때문에 데이터브릭스가 이 에이전틱 AI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이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기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똑똑한 AI 에이전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일종의 운영체제, OS가 되기를 목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운영의 핵심 두뇌 역할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그런 야심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도 이 AI 에이전트 시장이 수조 달러 규모의 기회가 될 거라고 말했잖아요. 데이터브릭스는 바로 이 거대한 미래 시장의 표준 플랫폼이 되겠다. 이런 승부수를 던진 셈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전틱 AI라는 게 아직은 좀 초기 단계의 기술 아닌가요? 데이터브릭스가 여기에 너무 올인하는 건 좀 위험 부담이 큰 전략일 수도 있겠는데요. 팔란티르처럼 이미 검증된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가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에이전틱 AI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예상치 못한 오류나 심지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예요. 단순히 똑똑하게 만드는 것 이상으로 신뢰성, 안전성, 그리고 인간의 의도와 어긋나지 않게 하는 그 정렬, 얼라이먼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브릭스의 이 베팅이 성공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반면에 팔란티르는 이미 검증된 기술과 고객 기반 위에서 점진적으로 AI 역량을 강화하는 상대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당연히 팔란티르 방식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회사의 현재 가치 평가 차이가 더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브릭스가 최근 투자 유치 때 약 430억 달러 정도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팔란티르 시가총액은 현재 한 600억 달러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연간 반복 매출 ARR 기준으로 보면 데이터브릭스가 최근 발표한 게 16억 달러를 넘었고 팔란티르의 올해 예상 매출이 한 26억 달러 정도로 예측되니까 매출 규모 차이보다 시가총액 차이가 훨씬 더 큰 셈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팔란티르는 상장사고 데이터브릭스는 비상장사라서 그런 걸까요? 상장 여부도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이 이 두 회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시장은
팔란티르의 현재 가치와 안정성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기간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 특히 정부 계약 기반의 예측 가능한 매출과 수익성, 이게 투자자들한테는 큰 안정감을 주는 거죠. 특히 최근 몇 분기 동안 꾸준히 흑자를 내면서 수익성을 입증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는 지금 당장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란티르는 현재의 실적과 안정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군요. 반면에 데이터브릭스는 미래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된 평가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브릭스는 여전히 고성장 단계에 있고 말씀드린 에이전틱 AI라는 미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이나 시장 확장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당연히 단기적인 수익성은 팔란티르보다 낮거나 어쩌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구조죠. 하지만 시장은 데이터브릭스가 꿈꾸는 그 비전, 즉 AI 운영 체제로서 에이전틱 AI 시대의 핵심 플랫폼이 될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매출 규모나 수익성보다는 미래에 보여줄 수 있는 그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가치 평가에 녹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그 기대가 정말 현실이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는 불확실성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결국 이건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 차이, 그러니까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 아니면 좀 위험하더라도 높은 수익률, 즉 성장성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두 회사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현재 안정성이냐 미래 폭발력이냐, 이 구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이 AI 분야에 관심을 가지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요. 데이터브릭스는 아직 비상장사니까 일반 투자자분들이 직접 투자하기는 좀 어렵죠. 하지만 향후 기업 공개, IPO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고 만약 상장한다면 시장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현재 팔란티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에, 물론 절대 금액은 크지만 성장성을 고려하면요. 그래서 IPO 시점에 좀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물론 상장 시점의 시장 상황이나 또 그때 회사의 실적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더 넓게 산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AI 산업의 무게중심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좀 주목해야 합니다. 초기 AI 투자는 대부분 엔비디아 같은 칩 만드는 회사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인프라 쪽에 집중됐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인프라 위에서 실제로 가치를 만들어낼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와 팔란티르는 바로 이 AI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들이라고 할 수 있죠. 팔란티르가 이미 강력한 입지를 구축한 1세대 AI 데이터 플랫폼의 강자라면 데이터브릭스는 에이전틱 AI라는 차세대 물결을 타고 그 판도를 바꾸려는 도전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관전 포인트는 이거겠네요. 데이터브릭스가 에이전틱 AI라는 그 비전을 성공적으로 구현해서 시장의 리더십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팔란티르가 그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면서 격차를 더 벌릴 것인가.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데이터브릭스가 과연 레이크하우스를 넘어서 진짜 AI OS로 진화하면서 에이전틱 AI 시대를 주도할 수 있을까? 아니면 팔란티르가 기존의 그 탄탄한 고객 기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새로운 경쟁에서도 계속 우위를 지켜낼 수 있을까? 이 경쟁의 결과가 앞으로 AI 소프트웨어 시장 전체의 지형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갖춘 팔란티르, 그리고 에이전틱 AI라는 혁신 기술로 미래 성장을 노리는 데이터브릭스. 이 두 거인의 아주 흥미로운 경쟁과 그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누가 더 낫다 이런 우열을 가리는 걸 넘어서서요. AI 플랫폼 기술이 지금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은 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걸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통찰을 주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데이터브릭스는 단기적인 수익성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그러니까 그 혼란 가능성에 좀 더 주목해야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구상하는 대로 에이전틱 AI 시장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고 그걸 기반으로 성공적인 IPO까지 이어진다면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정말 새로운 강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산업 자체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기업들은 끊임없이 데이터를 통합하고 그걸 지능화하려는 요구가 있고요. 또 에이전틱 AI가 가져올 어떤 파괴적인 혁신 가능성 이런 걸 고려할 때 비상장 상태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해야 할 기업인 건 분명합니다. 물론 팔란티어 역시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하면서 AI 영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두 기업의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AI가 점점 더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에이전트가 되어서 우리 삶과 비즈니스 곳곳에 아주 깊숙이 들어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업무 효율성이 막 올라가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 외에 우리는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나 새로운 윤리적인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아주 고도로 자율적인 AI 에이전트가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사람일까요? AI일까요? 아니면 개발사일까요? 이 강력한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더 넓고 깊은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미리 좀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